여러분, 지금부터 네이버는 탐색형 플랫폼입니다. 아니, 2년 동안 검색 공부 열심히 했는데 저는 어떡하라고요? 나는 월초만원 벌어야지. 3남매 키우는데 남편이 마트에서 맞벌이 하라고 합니다. 안정환 딸 수영복 사진. 이렇게 돈 벌기가 쉬운데 왜 안 해? 안녕하세요. 네이버 블로그 광인 김동글입니다. 오늘은 홈피드랑 피드메이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. 홈피드는 2025년에 네이버 블로그를 하면 진짜 놓치면 안 되는 거거든요. 많은 분들이 피드메이커 얘기를 하면 홈피드가 뭐예요? 이러더라고요. 그래서 그걸 좀 자세히 설명해 보려고 하고요. 또 피드메이커 신청할 때 자기가 쓴 글 대표 3개를 넣는 칸이 있어요. 이거 뭐 넣을지 되게 고민되시죠? 저도 그래서 글 하나 새로 썼거든요. 홈피드 맞춤으로. 그것도 예시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. 그럼 일단 홈피드란 무엇인가? 네이버 어플을 켜서 내렸을 때 나오는 그 콘텐츠들이에요. 이게 클릭이 엄청납니다. 그래서 클릭이 많으면 광고 클릭도 늘고 애드포스트 수익도 늘거든요. 그래서 요새 네이버 블로그로 월 500, 월 1000 벌었다는 사람들이 되게 늘어나고 있어요. 되게 정말 대단하다 해서 들어가면 제목이 다 네이트판이랑 블라인드 포옹거고 갈등 유발하는 글이고 그러더라고요. 그리고 이게 도전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닙니다. 근데 어떤 사람은 나만 따라하면 너도 돈 이렇게 잘 벌 수 있는데 왜 안 하냐? 블로그가 이렇게 쉽다. 내 전자책 사라.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. 근데 홈피드라는 걸 아예 잘 모르는 분들은 그냥 그렇구나 하고 그걸 사버려요. 옆에서 보기 좀 안타깝죠? 야가 그게 홈피드입니다. AI 검색이 발전하고 검색 플랫폼의 위상이 낮아지면서 네이버가 택한 미래의 먹거리죠. 클릭 그리고 홈피드. 그리고 네이버는 특징이 있습니다. 뭐 하나 밀어줄 때 꼭 누굴 뽑아요. 그냥 알고리즘을 잘 만들어서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많이 보는 콘텐츠를 띄워주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꼭 클립 크리에이터, 피드메이커, 네이버 인플루언서 이런 걸 뽑는답니다. 그래서 2024년에 뽑은 게 피드메이커 1기고 이번에 2기를 뽑아요. 바로 3월 17일까지입니다. 얼마 안 남았죠? 빨리 신청을 하긴 해야 돼요. 한 달에 10만원씩 활동비를 줍니다. 상금은 최대 1000만원이라고 해요. 이 보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피드메이커가 되면 홈피드에 내 글이 더 많이 뜬다고 합니다. 실제로 방문자 수가 몇백에서 10,000 이상까지 점프한 분들이 꽤 많아요. 물론 효과를 잘 못 본 분들도 있지만 네이버 블로그의 트렌드를 따라가고 싶다면 신청해 볼 만한 게 피드메이커입니다. 저도 피드메이커 2기 지원하려고 후기를 좀 읽어봤는데요. 방문자 수도 엄청 오르고 애드포스트도 막 3배씩 올라가지고 좋았다는 후기도 많았습니다. 근데 이게 주어진 키워드에 맞춰서 글을 써야 한대요. 그게 잘 안 맞으면 글 쓰기가 좀 힘들다고 합니다. 특히 여행 가시는 분들은 갈 때마다 돈이 드는데 이게 또 협찬은 안 되거든요. 그래서 오히려 들어가는 돈이 많은 경우가 있다고 하네요. 그 다음은 홈피드에 뜨는 글 공통점입니다. 전 솔직히 네이버 어플을 잘 안 쓰거든요. 스레드 하고 있지. 그래서 잘 모르는데 한번 넘겨봤더니 이런 글 뜨는 거예요. 신혼이 이렇게나 묻었습니다 하고 남자가 여자 이렇게 자꾸 끌고 가는 거 참교육 영상 이러면서 뭐 때리고 1분 안에 숫자를 찾으면 IQ가 130 이상이고 누구누구 실물 체감짤 누가 이혼한 이유 뭐 이런 거 뜨는 거예요. 특히 경제 쪽은 문제가 심각합니다. 월급 500만 원이 부족한가요? 와이프가 저보고 능력 없다고 하네요. 진짠가요? 당연히 아니잖아요. 그런 거 올려놓고 이제 댓글 폭탄을 노리는 그런 블로그들이 많았습니다. 물론 돈이 목표면 뭐 그런 게 중요하겠습니까? 그냥 올려서 반응이 잘 나오면 된 거죠. 근데 저는 좀 그렇더라고요. 그리고 네이버가 이걸 길게 두고 볼지 잘 모르겠습니다. 불법 콘텐츠는 나중에 잘릴 것이다 라는 의견도 있고요. 근데 또 네이버의 목적이 사람들을 오래 네이버 어플에 보게 하는 거잖아요. 나는 사람들이 오래 보기만 하면 상관없어. 네이버 망하기 싫어. 그러니까 뭐 커뮤니티 분란 글이든 누구 괴롭히는 글이든 사람들이 오래 보고 즐기기만 하면 별로 상관없을 것 같기도 해요. 근데 제가 홈피드 진짜 글 잘 쓰는 분을 압니다. 바로 미우테크시티라는 분인데요. 제가 스레드에서 오래 친구를 하면서 제목을 많이 봤거든요. 근데 저한테 배운 대로 한번 글을 써봤어요. 제목은 완전 신문 기사처럼 씁니다. 방금 샀는데 아이패드 새로운 거 공개. 이미 산 사람은 손인가요? 기자처럼 쓰는 게 정석인 것 같아요. 이건 많은 분들도 공감하십니다. 테크글의 경우에는 사진을 직접 찍은 선명한 사진 찍는 게 좋다 그래가지고 제가 베스트샵 서포터즈 하면서 찍었던 사진을 보정까지 해서 넣었어요. 내용은 진짜 있었던 일을 썼습니다. 제 친구의 친구가 아이패드 M2 교육 할인으로 사서 신는다고 달려가서 방문 수령했는데 다음날에 새 아이패드가 나온 거예요. 그래서 너무 당황스럽다고 막 그러길래 그 이야기를 조사해서 써봤습니다. 결과를 보고 왔습니다. 이번에 처음 성공한 것 같아요. 저는 원래 키워드를 철저히 계산해서 넣는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검색 유입으로 사람들이 들어오는 편이고요. 홈피드식 글 쓰면은 거의 조회수가 그냥 0에 수렴했거든요. 근데 이번에는 오늘 유입 중에서 7등입니다. 100명 넘게 들어왔어요. 그리고 특이한 점이 그 키워드로 검색했을 때 별로 순위권에 있지가 않거든요. 지금 보면 되게 아래에 있는데 어떻게 들어온지를 모르겠어요. 제 제목이 좀 눈에 띄나 봐요. 확실히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선택을 좀 더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. 그리고 홈피드 유입은요? 없네요. 빵! 근데
스레드 친구들이 말하기로 한 48시간을 기다려야 한다고 합니다. 그리고 요새는 홈피드에 옛날에 쓴 글도 좀 올라오고 있대요. 아직 판단하기엔 좀 이른 거죠. 그리고 제가 옛날에 썼던 글도 가져왔습니다. 제가 사실 지금 노션으로 1등을 이미 하고 있어서 더 글을 쓸 필요가 없었거든요. 원래 아껴놔야 됐는데 이게 홈피드 글이랑 좀 맞는 것 같아서 노션이 뭔지 설명하는 글을 지금 올렸습니다. 제목도 노션이 뭐냐고? 이런 식으로 썼고 내용은 이것도 싫어해요. 발레학원 선생님이 노션이 뭔지를 아예 모른다고 하시는 거예요. 제가 설명하다가 좀 당황을 했거든요. 이걸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. 그래서 그걸 블로그에 써봤습니다. 세 번째 글은 옛날에 쓴 건데 스레드에서 진짜 대박났던 글이거든요. 블로그 하기 싫고 그냥 누워있고 싶을 때 있잖아요. 도저히 일어날 수가 없는데 마감은 내일이어가지고 제가 누워서 녹음기에 녹음하고 챗GPT로 글 썼거든요. 그걸 풀어서 쓴 글입니다. 누워서 블로그 리뷰 쓰는 챗GPT 사용법. 기사 같은 느낌이 있죠. 근데 이것도 지금 홈피드 유입은 없습니다. 차라리 구글에서 한 명 들어갔네요. 어쨌든 저는 이렇게 3개의 글을 대표글로 넣어서 신청했습니다. 신청할 때 주의사항도 얘기해볼게요. 여러분 신청 신중하게 하세요. 옛날에는 보통 수정이 됐거든요. 근데 스피드메이커 2기 신청폼은 수정이 안 됩니다. 아니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. 글도 새로 썼는데. 그리고 다시 한번 보니까 인플루언서 홈을 아예 입력을 안 했더라고요. 이런 바보 같은 실수를 맨날 하긴 하지만 그래서 알아보니까 한 번 더 써서 내는 건 된다고 합니다. 가장 나중에 넣은 신청폼만 반영이 된대요. 근데 너무 신청을 많이 하면 그것도 좀 신뢰성이 떨어져 보일 수 있으니까 여러분은 처음에 점검을 잘 하시고 신청하시는 걸 추천합니다. 자, 마지막으로 홈피드에 대해서 더 열심히 공부를 하고 싶다면요. 일단 돈을 쓰지 마시고요. 직접 홈피드랑 네이버 메인을 보세요. 네이버 홈에 들어가서 쭉쭉 내리면은 어떤 콘텐츠가 뜨는지 어떤 게 댓글이 많은지 보면 됩니다. 조회수는 안 뜨니까 댓글로 반응도를 좀 체크할 수 있고요. 네이버 메인에 어떤 주제가 들어가는지 그것도 분석하시면 되는데요. 죄송한데 전 귀찮아서 안 했습니다. 마감도 많고 이제 좀 해보려고요. 그리고 다 귀찮으면 그냥 스레드 가서 이분 팔로우하고 계속 읽어보시면 됩니다. 자, 그럼 2025년 네이버 블로그의 핵심 물결 피드메이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. 언제나 가만히 있지 않는 우리 네이버 앞으로도 더욱 성장하고 잘 나가길 바랍니다. 저는 솔직히 좀 슬프긴 해요. 사람들이 클릭을 받는 후킹 문구를 쓰고 자극적인 글 쓰고 이런 거 못해가지고 네이버로 온 거거든요. 검색 로직은 공부하고 배우면 배운 대로 효과가 있으니까. 근데 이쪽은 제 생각엔 좀 센스가 필요한 것 같아요. 이것도 배우면 되겠지만 사실 추천형 알고리즘을 공부하고 싶으면 네이버를 안 하고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를 했을 것 같거든요. 근데 결국 이걸 피할 수가 없네요. 그래서 유튜브를 시작했습니다. 진짜 실력을 키워야 오래 살아남을 수 있다 이런 거겠죠? 저도 아직 홈피드가 어렵지만 도전하고 성장하면서 배운 내용들을 이렇게 공유해보도록 할게요. 미리 찍어놓은 것도 있습니다. 제가 2달 만에 방문자 수를 빵명해서 1000명까지 올렸던 방법들 정리해봤거든요. 근데 피드메이커 지원이 얼마 안 남아서 이거부터 올렸어요. 3월 17일이니까 놓치지 말고 얼른 신청하세요. 지금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김동설이었습니다.